안녕하세요. 일주일 잘 보내셨어요? 네. 오늘 이제 6주차 수업을 시작할 건데요. 6주차 수업은 차이 원가에 대해서 공부하게 돼요. 차이 원가의 개념에 대해서 공부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적격 자산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고, 세 번째, 자본화 대상 차이 원가에 대해서 공부하게 돼요. 자본화 대상 차이 원가라고 하는 것은 즉 이자 비용이 되는 거죠. 이자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자본화 기간이 있어요. 자본화 기간. 자본화가 시작되는 시점, 그러니까 그것이 자본화 개시 시점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자본화 되는 중에 이제 중단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때는 이제 자본화 중단 기간이 되는 거죠. 자본화 중단 기간. 그 다음에 이제 자본화 기간이 종료되죠. 마무리되면은 자본화 종료 시점이라고 하는 거죠. 그 세 가지 시점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특정 차입금에 대한 자본화할 차이 원가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고, 여섯 번째, 일반 차입금의 자본화할 차이 원가에 대해서 오늘 공부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해서 제일 처음에 재무회계 개념 체계에 대해서 공부했고, 그 다음에 재고 자산에 대해서 공부했고, 그 다음에 유형 자산에 대해서 공부했죠. 이제 오늘 공부할 내용이 이제 차이 원가. 차이 원가라고 하는 것은 금융 비용이에요. 금융 비용. 금융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자 비용을 의미해요. 이자 비용. 그러니까 이자 비용이 발생하는데 그 이자 비용을 그냥 비용처럼 할 것인지 아니면 자본화할 것인지. 여기서 자본화한다는 것은 자산화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산화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공부하게 돼요. 그러니까 비용을 처리하지 않고 일단 자산을 잡았다가 기간이 경감에 따라 매년 말이 되면은 감가상각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감가상각비로 합리적인 배분해주는 방식, 이것을 차이 원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차이 원가에 대해서 공부하게 돼요. 프린터 다 준비되셨죠? 그럼 제일 처음에 보세요. 차이 원가의 개념이 나와요. 차이 원가의 개념. 그러면 차이 원가의 개념 한번 읽어볼게요. 자금의 차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이자 및 기타 원가. 이것을 차이 원가라고 하는 거죠. 즉 차이 원가라고 하는 것은 이자 비용이 되는 거죠. 이자 비용. 그래서 다시 또 읽어보시면 이제 자산의 취득 그리고 건설 또는 생산과 직접 관련되는 차이 원가는 당해 자산의 원가를 일부를 구성하게 된다. 이때 자산의 원가에 포함되는 차이 원가를 건설 자금 이자 또는 자본화한 차이 원가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공부하는 내용이 이제 자본화한 차이 원가, 즉 자산화한 차이 원가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요. 차이 원가를 자산의 원가에 포함하는 이유가 나오고 있죠. 자산의 원가에 포함하는 이유는 차이 원가로 관련된 수익에 합리적으로 대응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차이 원가를 자산으로 잡았다가 그 자산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방식, 이것이 차이 원가의 자본화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차이 원가는요, 유형 자산의 경우가 되겠죠. 유형 자산의 경우에 감가상각을 통해 관련된 수익이 발생하는 각 회계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게 된다. 그러니까 감가상각비로 인식해서 되는 거죠. 네, 오늘 이거에 대해서 공부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글로 봐서 개념이 잘 안 잡히죠. 그래서 이제 하나씩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제일 처음에 이제 회사가 있죠.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이제 건물을 지으려고 하죠.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기업이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금이 있을 것이고 부족한 부분이 있죠. 부족한 부분은 은행에서 이제 돈을 빌려오게 되겠죠. 돈을 빌려오는 것을 차입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차입된 것을 이제 지출하게 되는 거죠. 이게 건설 비용이 들겠죠. 건설을 하기 위해서는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건설 비용이 들게 되겠죠. 건설비에 대한 지출이 발생하게 돼요. 건설비 지출이 발생하게 되면 차변에 건설 중인 자산,
그리고 대변에 현금 이렇게 회계 처리가 되는 거죠. 그다음 이제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왔죠. 돈을 빌려왔으니까 이자 비용이 발생하겠죠. 이자 비용이 발생하게 되니까 그것을 회계 처리하게 되면 차변에 이자 비용, 그다음에 대변에 현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이자가 지급되게 되면 이렇게 이자 비용을 인식하게 되는 거죠. 이자 비용 인식했다가 이제 자본화 인식을 하게 돼요. 자본화 인식하게 되면 건설 중인 자산이라는 자산 계정을 잡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자 지급했던 것을 없애주는 거죠. 없애주면서 건설 중인 자산을 잡게 된다. 이라는 식이 되는 거죠. 이자 비용을 없애주면서 건설 중인 자산을 잡는 것, 이것이 차익 원가의 자본화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취득이 완료되게 되면 건물이 되겠죠. 그래서 차변에 건물, 그 다음에 건설 중인 자산을 없애주게 되겠죠. 그래서 대변에 건설 중인 자산, 이러한 회계 처리를 하게 되는 거죠. 차익 원가에 대한 회계 처리는 이렇게 작성하게 되는 거죠. 이것을 메모해 두세요. 그럼 이제 정리되셨죠? 그럼 이제 두 번째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적격 자산에 대해서 공부하게 돼요. 적격 자산. 그러면 적격 자산에 대한 의의를 보시면 내용을 보시면 첫 번째 적격 자산의 개념이 나오죠. 개념 보시면 의도된 용도 사용하거나 판매 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상당한 기간을 필요하는 자산, 이것을 적격 자산이라고 하죠. 거기 밑줄 그어두세요. 의도된 용도를 사용하거나 판매 가능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거기까지 밑줄 그으세요. 의도된 용도를 사용하거나 판매 가능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거기까지 밑줄을 긋고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취득하는 데가 되는 거죠. 취득하는데 상당한 기간을 필요하는 자산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르게 하는데, 취득하는데 상당한 기간을 필요하는 자산, 이것을 적격 자산이라고 한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죠. 그래서 적격 자산에는 재고 자산이 있겠죠. 재고 자산이 있고, 그리고 제조 설비 자산, 그 다음에 전력 생산 설비, 무형 자산, 투자 부동산, 생산용 식물, 이런 것들이 적격 자산에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적격 자산에 예외가 있죠. 예외를 보시면 금융 자산이나 생물 자산이 있죠. 금융 자산, 생물 자산. 그래서 금융 자산이나 생물 자산 같은 경우에는요, 최초 인식 시점에 공정 가치나 순 공정 가치로 측정하는 자산이다. 그래서 적격 자산이 아닌 경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적격 자산이 아닌 경우 두 번째 경우 보시면 단기간 내에 제조되거나 다른 방법으로 생산되는 재고 자산, 이것은 제외되는 사항이 되겠죠. 적격 자산에 대한 개념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다음에 세 번째 보세요.
세 번째 보시면 이제 자본화 대상 차입 원가가 나오죠. 자본화 대상 차입 원가 내용을 보시면 적격 자산의 취득 그리고 건설 또는 생산과 직접 관련된 차입 원가는 당해 자산의 원가를 구성하게 된다. 이것이 자본화 대상 차입 원가가 되겠죠. 자본화 대상 차입 원가 대표적인 것이 이자 비용이라고 했죠. 이자 비용. 첫 번째 유효 이자율법을 사용하여 계산된 이자 비용이겠죠. 이자 비용에다가 체크해 두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금융 리스 관련된 금융 원가 이것도 자본화 대상 차입 원가가 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외환 차입금과 관련되는 외환 차입 중 이자 원가 조정으로 볼 수 있는 부분 거기다가 체크해 두세요. 외환 차이 중 이자 원가 조정으로 볼 수 있는 부분 거기에다가 체크해 두세요. 그래서 자본화 대상 차입 원가 볼 수 있는 것이 세 가지가 있는 거죠. 첫 번째 이자 비용, 그다음 두 번째 금융 리스와 관련된 금융 원가, 그다음 세 번째 외환 차이 중에 이자 원가 조정으로 볼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을 자본화 대상 차입 원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자본화 기간이 나오죠. 자본화 기간. 자본화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요. 적격 자산의 취득에 사용한 차입금에 대한 차입 원가를 당해 자산의 원가로 처리하는 기간 이것을 자본화 기간이라고 하죠. 그래서 자본화 기간은 첫 번째 자본화 개시 시점이 있죠. 자본화 개시 시점. 두 번째는 자본화 중단 시점. 세 번째 자본화 종료 시점 세 가지 시점으로 구분하게 되겠죠. 이제 하나씩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 자본화 개시, 자본화 중단, 그다음 자본화 종료 이 부분 한번 읽어보세요. 칠판 지우도록 할게요.
읽어보셨어요? 그럼 이제 자본화 기간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자본화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즉 건설 기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건설 기간. 그래서 자본화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건설 기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 자본화 개시 시점이 나오죠. 자본화 개시를 보시면요. 자본화 개시일부터 적격자산 원가로 처리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세 가지가 나오고 있죠. 세 가지의 내용이 나오죠. 동그라미 1번. 적격자산에 대하여 지출하고 있다. 지출에다가 체크해 두세요. 그래서 자본화 개시를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지출이 발생해야 되겠죠. 그래서 적격 자산에 대해서 지출하고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보세요. 두 번째 보시면 차익 원가를 발생시키고 있다. 차익 원가 발생하는 것은 이자가 발생하게 되겠죠. 두 번째는 이자가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적격 자산을 위로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 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필요한 활동을 수행한다. 이것이 세 번째는 취득 활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본화를 개시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세 가지 내용이 필요하게 되겠죠. 첫 번째, 적격 자산에 대해서 지출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출이 포인트가 되겠죠. 포인트. 두 번째, 차익 원가를 발생하고 있다. 차익 원가라고 하는 것이 이자가 발생하는 거죠. 이자가 발생한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적격 자산을 위로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 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필요한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이것을 취득 활동이 되겠죠. 취득 활동하고 있다. 이 세 가지의 내용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겠죠. 정리되셨죠? 두 번째, 자본화 중단이 나오죠. 자본화 중단은요. 적극적인 개발 활동을 중단한 기간에는 차익 원가의 자본화 중단이 된다. 자본화 중단 이제 자본화 기간 동안에 잠시 중단하는 시점이 있죠. 중단하는 시점에는 이렇게 분류하게 되겠죠. 그래서 자본화 중단이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인 개발 활동을 중단하는 기간에는 차익 원가의 자본화를 중단하게 된다. 예외사항이죠. 예외사항을 보시면 첫 번째, 상당한 기술 및 관리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기간. 두 번째는 일시적인 지연이 필수적인 경우. 이때는 자본화 중단으로 볼 수 없는 경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자본화 종료가 나오죠. 자본화 종료 시점은요, 필요한 거의 모든 활동이 완료된 시점, 완료된 시점이 되는 거죠. 즉, 이 완료라고 하는 것은 취득이 완료됐다. 즉, 건물이 완성된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자본화가 시작되게 되면은 지출이 발생한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자가 발생한다. 그다음에 취득 활동을 시작한다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중간에 이제 자본화가 중단되는 시점이 있다. 그리고 자본화가 종료된 시점은 건물이 완성된 시점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다섯 번째 내용을 보세요. 다섯 번째 내용을 보시면 적격 자산에 사용한 자금이 나오고 있죠. 적격 자산에 사용한 자금 내용을 보시면
적격 자산에 대한 지출액을 어떠한 자금으로 사용하였는지를 구분하고 사용된 자금에서 발생한 차액 원가를 산정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네 가지가 나오고 있죠. 첫 번째는 정부 보조금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건설 계약, 대금 수령액. 그러니까 건물을 짓기 위해서 이제 정부 보조금을 받거나 아니면 건설 계약 대금을 미리 받았거나 그런 경우겠죠. 그런 경우. 그래서 이제 정부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차액 원가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메모해 두세요. 첫 번째 정부 보조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건설 계약 대금, 수령액 같은 경우에는 차액 원가가 발생하지 않는다. 차액 원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지출된 금액으로 보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정 차입금 있죠. 특정 차입금. 특정 차입금이라고 하는 것은요, 적격 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직접 차입한 자금을 말한다. 그러니까 적격 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직접 돈을 빌린 것, 이것이 특정 차입금이 되는 거죠. 특정 차입금 경우에는요, 자본화 기간 동안 인식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메모해 두세요. 자본화 기간. 그 다음에 세 번째, 일반 차입금이 나오죠. 일반 차입금은요, 일반적인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 중에서 적격 자산의 취득에 소요되었다고 볼 수 있는 자금, 이것을 일반 차입금이라고 하죠. 일반 차입금 같은 경우에는 회계 기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오늘 배우는 핵심 포인트가 되는 거죠. 특정 차입금 같은 경우에는 자본화 기간 동안 인식하게 된다. 그리고 일반 차입금은 회계 기간 전체로 본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제 자기자본 나오죠. 자기자본에서 적격 자산을 사용한 자금으로는 첫 번째 정부 보조금이라든지 건설 계약 대금 수령액 이것이 있다. 두 번째 특정 차입금, 세 번째 일반 차입금, 그 다음에 네 번째 자기자본, 이 네 가지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 페이지에 보세요. 2페이지. 2페이지 보시면 이제 차입 원가의 자본화가 나오죠. 차입 원가의 자본화. 차입 원가 자본화를 하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연평균 지출 내역을 구해야 돼요. 연평균 지출액.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특정 차입금이겠죠. 그래서 특정 차입금에 자본화할 차입 원가를 구해야 되겠죠.
번째 이제 특정 차입금의 자본할 차입 원가를 구하게 된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일반 차입금의 자본할 차입 원가를 구하게 된다. 그럼 이제 첫 번째 연평균 지출액을 구해야 되겠죠. 연평균 지출액 첫 번째 나오는 내용이 이제 연평균 지출액이 나오고 있죠. 연평균 지출액은요. 현금의 지급이라든지 그리고 다른 자산의 제공 또는 이자부 부채 발생에 따른 지출액을 말한다. 그래서 연평균 순지출액을 구해야 되겠죠. 연평균 순지출액은 연평균 지출액에서 정부 보조금 등의 연평균 수용액을 뺀 값을 구하게 된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연평균 지출 나오고 있죠. 연평균 지출액 보시면요. 이것을 계산할 식이 있어요. 이것을 메모해 두세요. 연평균 지출액은 지출액 곱하기 지출일. 여기 지출액 체크해 두시고 지출일부터 자본화 종료 시점까지 기간 여기에서 이제 나누기 12를 해주게 된다. 이것을 메모해 두세요. 그럼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